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이 노트북은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삼성 노트북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원래 전자제품은 2세대가 진리라고 하는데 이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3세대가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좀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원래 갤럭시 북 프로랑 LG 그램이랑 라이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북 3 프로가 공개되었을 때 분위기가 그램 장례식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물론 전자제품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갤럭시 북 3 프로에 대해서 테크몽식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북 3 프로를 처음 딱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진짜 얇다는 거예요. 노트북을 이렇게 얇게 만드는 회사는 요즘 애플하고 삼성이 유명한데 이렇게 15인치급에서 정말 얇은 노트북 만드는 거는 삼성이 거의 독보적입니다. 요 LG 그램도 얇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LG 그램은 가벼운 거에 독보적이지 얇은 노트북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를 보면 전작보다 두께가 더 얇아져서요. 와, 진짜 얇다란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 두께가 진짜 얇다는 건데요. 이렇게 얇으면 막 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됐는데 이 바디 재질이 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되게 잘 휘거든요. 진짜 잘 휘어요. 근데 갤럭시 북 3 프로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잘 휘지 않습니다. 그램은 좀 휘었더니 지금 안쪽으로 휜 것 같아요. 반대로 좀 이렇게 휘어줘야겠다. 이제 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예전 초기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들은 밑에 있는 바디까지 좀 얇고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디를 뒤틀면 마우스가 클릭되고 막 전원 버튼이 눌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바디도 되게 튼튼하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봐도 마감이 진짜 칼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와, 외관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외부의 지문이 진짜 많이 묻네요. 그리고 외부를 좀 더 살펴보면 갤럭시 북 3 프로는 전작보다 두께는 좀 더 얇아졌지만 크기는 더 커지고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그래요. 전작에는 화면 인치가 작은 거는 13.3인치, 큰 거는 15.6인치였는데 이번에는 작은 게 14인치, 큰 게 16인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작이랑 제품 크기를 비교해보면 가로 길이는 동일한데 세로로 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상하신 것과 같이 화면 비율이 16대 9에서 16대 10으로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이 바디의 두께도 더 늘어나게 됐고 그러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전작인 갤럭시 북 2 프로 15.6인치의 무게가 1kg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kg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무게가 33%나 증가했습니다. 일반인이 노트북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와닿는 스펙이 무게인데 무게가 1kg대 중반대라 그러면 전작보다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제외하면요, 갤럭시 북 3 프로는 전작보다 많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성능은 진짜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전작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아졌어요. 화면 비율 좋아진 거 말고도요. 화면 해상도가 풀 HD급이 아니라 이런 WQXGA 플러스급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픽셀 수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2.5배 넘게 좋아진 거고요. 픽셀 수를 계산해 보면 141에서 212ppi로 1.5배나 픽셀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북 3 프로는 전작보다 한 1.5배 더 선명하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갤럭시 북 프로 때도 그랬고 북 2 프로 때도 그랬는데 이 화면 해상도가 풀 HD급인데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이렇게 픽셀 배치가 LCD처럼 균일하지 않고 이렇게 불균일하다 보니까 이 서브 픽셀을 켜고 꺼가지고 글자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불균일한 서브 픽셀 배치 때문에 글자를 봤을 때 좀 선명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윈도우에서 이 클리어 타입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긴 했는데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얘는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OLED 패널이다 보니까 흔히 버닝이라고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수명 문제를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색 소자를 키워서 배치한 건 비슷한데 어쨌든 글자 읽을 때 예전만큼 불편하지 않다는 거는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갤럭시 북 3 프로에서 정말 기대도 안 했던 기능이 있는데 바로 120Hz 주사율이죠.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는 이렇게 세로 고침 해상도, 주사율을 120Hz를 선택할 수가 있고 60Hz나 120Hz가 이렇게 구분돼가지고 작동하는 동적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사실 120Hz 주사율은 게이밍 노트북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게임을 120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그 정도 성능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120Hz 주사율 생각하면 무슨 작업을 해도 화면이 훨씬 부드러워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스펙이 좀 다운그레이드 됐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측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밝기도 제가 좀 측정을 해봤는데 이렇게 400니트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컬러 볼륨이 sRGB는 기본이고 P3 색 공간을 120% 이상 만족하네요.
참고로 P3 색공간을 120% 만족한다는 거하고 컬러 볼륨이 120% 만족한다는 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갤럭시 북 3 프로를 측정해보면 P3 공간은 99.8%를 만족하고 P3 공간보다 122.3%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써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P3 색 공간이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색은 이거보다 120%이 삼각형의 넓이가 넓다라는 거예요. 이걸 3D로 보면요, 지금 옆에 이쪽으로 보시면 빨간색과 주황색 보이는 이 부분이 안에 있는 빗금이 이 색깔을 벗어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P3 색 공간 중에서 이 공간만큼은 이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표현 못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있는 초록 색깔이나 파란색 쪽은 훨씬 더 갤럭시 북 3 프로가 넓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델타 E 값의 평균이 1도 안 돼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를 디스플레이를 좀 분석해보니까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제품이 OLED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단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수명, 두 번째는 빛 반사예요. 아무리 OLED 디스플레이가 번임 문제라고 하는 그 수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색 소자를 크게 만들어둬요. LCD 디스플레이랑 비교하면 수명을 동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이제 초기 갤럭시 북 프로 모델도 OLED 디스플레이였는데 얘 디스플레이 수명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보고가 안 된 걸 보면 뭐 수명 문제는 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다고 치는데, 빛 반사는 얘기가 좀 다르죠. OLED 패널이 탑재된 TV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LCD 디스플레이만큼 저반사 코팅이 적용된 채로 나오는 제품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런가요, 테크몽님이라고 물으면 정설이랄 건 없는데, 저는 OLED 디스플레이에 LCD급 저반사 기술, 그러니까 논글레어 코팅이 그 정도로 들어가면요, 어쩔 수 없이 밝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LCD야 밝기 올리려면 뒤쪽에 백라이트 올리면 되긴 하는데 OLED는 수명 때문에 밝기를 그렇게 막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OLED 디스플레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 트루 블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저반사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OLED의 장점을 잃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에 반사가 많이 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상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이 아니라 문서 편집이나 웹서핑 많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랑 외관을 봤으니까 성능을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성능을 역시 얘기하려면 쿨링 시스템부터 좀 까봐야겠죠. 와, 진짜 갤럭시 북 3 프로 내부 쿨링 시스템도 포함해가지고 공간 활용이 진짜 쩌네요. 너무 공간 활용을 잘했습니다. 일단 쿨링 시스템부터 보면 여기 이제 CPU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둘 다 빠지게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쿨러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양쪽으로 빼내는 게 쿨링 시스템에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길게 양쪽으로 나 있으면서 여기 히트 싱크 있지요? 쿨링 팬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크기도 커요. 전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 내장 그래픽 카드 적용된 모델 중에서 이렇게 쿨링 시스템 잘 된 제품 저 거의 못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내장 그래픽 카드 모델은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가볍게 하고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모델은 이렇게 쿨링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데, 보통 이게 무게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는 그런 무게를 줄이려는 것보다 쿨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쓴 걸 보면 겉으로 보이는 무게보다 내실을 좀 더 다지는 데 신경을 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 확장도 여기에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제품 크기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진동 방지 댐퍼도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얘가 저음 베이스를 맡고 있는 것 같고 얘가 트위터 고음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 품질도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76Wh로 굉장히 대용량에 속하고요. 진짜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 내부 공간 활용을 진짜 너무 잘했네요. 다만 이제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제품 뒷면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여기 쿨링 팬 쪽 부분만 이렇게 뚫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노트북 밑판은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 부분이기 때문에 쿨링 팬 있는 부분만 뚫어 놓으면 쿨링 성능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이걸 떼어내고 테스트하는 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갤럭시 북 프로 초기 모델 보면 이렇게 밑에 강성이 안 나와가지고 되게 흐물거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얘는 중간에 강성 보완판도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훨씬 더 튼튼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성능에 대한 결론부터 내면요,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의 성능은 진짜 좋아요. 개쩔어요. 게임으로 따지면 오버워치2는 기본이고요, 배틀그라운드까지 제대로 돌릴 수 있을 정도고 영상 편집도 너무너무 잘 돼요.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멀티코어가 약 11,000점, 싱글코어가 1760점이나 됩니다. 전작인 갤럭시 북2 프로랑 비교하면 진짜 좋아졌죠. 특히 멀티코어가요. 그래서 이 테스트 중에 CPU 소비 전력을 좀 보니까 초기에는 50W 정도 찍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성능 제한으로 약 37W까지 전력이 떨어졌고요. 이때 클럭이 한 2400, 온도가 약 95도였어요.
뭐 온도가 너무 높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사용이 아니라 그냥 최대 성능을 뽑아내는 시네벤치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온도는 게임이나 실사용 테스트에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 어댑터를 뽑았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댑터를 뽑고 이렇게 똑같이 고성능 모드로 맞춘 다음에 시네벤치를 돌려보면요, 소비 전력이 한 30W로 감소하면서 클럭은 약 2000, 온도는 83도 정도가 되었고요, 테스트 결과 약 8800점 정도 나오네요. 어댑터를 뽑았을 때 원래 최고 성능의 한 80% 정도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멀티코어 성능 기준이고, 사실 우리가 실제로 더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싱글코어 기준이니까 싱글코어 기준으로 보면요, 어댑터를 뽑았을 때 약 1200점으로 꽂았을 때랑 비교하면 한 75% 정도 성능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긱벤치 같이 약간 숫자 점수놀이 말고 조금 더 실용적인 걸 테스트 해볼 건데, 이렇게 3D 마크 점수 결과를 봐도 그래픽 스코어와 피직스 스코어가 둘 다 약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 3D 마크를 자세히 안 살펴보는 이유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3D 마크 점수 결과하고 게임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고. 그래서 실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제품이 뭐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고 요즘 인기 있는 게임 기준으로 딱 두 개만 테스트 해볼게요. 바로 오버워치2랑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오버워치2는 옵션을 가장 낮음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해상도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얘 화면 비율이 16대 10이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FHD보다 세로로 좀 더 길게 이렇게 해상도 세팅해놓고 게임을 해보니까 평균 프레임이 한 70에서 80 사이였고요, 0.1% 로우하고 최소 프레임이 모두 30을 넘겨가지고 끊김이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진짜 부드럽게 잘 됐어요. 이때 소비 전력은 한 25W, 온도는 80도 이하를 유지했고요. 여기서 해상도를 기기 최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테스트하니까 최소 프레임이랑 0.1% 로우 프레임이 거의 30으로 유지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끊김을 거의 못 느끼고 제대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게임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키보드의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온도도 꽤나 준수했습니다. 온도에 대한 평가는 좀 상대적이긴 한데요, 저는 사람의 체온이 36.5도니까 한 40도 정도까지 느껴지면 뭐 따뜻하다, 45도부터 좀 뜨겁다, 50도면 어우씨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게임의 자주 쓰는 WASD의 온도가 충분히 준수했고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높아가지고 온도 관리도 꽤나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키보드 숫자 8 근처가 조금 뜨겁긴 한데 엄청 뜨겁다 할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요.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은 양쪽 위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쪽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위가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그 온도가 공기가 빠져나가는 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쿨링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온도가 괜찮았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CPU 사용률이 이렇게 100% 찍으면서 게임을 처음 켜보면 엄청 끊기는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A 현상 경험했을 때는요, 와 갤럭시 북 3 프로 벤치마크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성능은 좀 그렇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참고 게임을 좀 더 해보니까 점점 끊김이 좀 없어지더니 몇 분 더 하니까 갑자기 CPU 사용률이 100%에서 밑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일 경우가 많거든요. 백그라운드로 막 이런저런 앱이 돌아가다가 이제 그 앱 실행이 끝났을 때, 혹은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문제일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잠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없는 걸 봐서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걸 아예 경험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참고하라 말씀드리고 그걸로 이 제품을 평가절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고사양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요거는 옵션을 4가지로 테스트 해볼 거예요. FHD급 해상도랑 최고 해상도, 그리고 최저 옵션이랑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국민 옵션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는 FHD나 최고 해상도에서 최저 옵션은 뭐 이렇게 잘 돌아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프레임 꽤나 준수하죠. 근데 여기서 국민 옵션으로 넣었을 때도요, 보니까 화질 되게 좋아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FHD의 국민 옵션 기준으로 하면 40에서 한 5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안 끊겼습니다. 최고 해상도에서 국민 옵션 넣었을 때 이렇게 평균 30프레임 가까이 뽑아주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게 언제 가장 프레임이 떨어지는지 보니까 이렇게 빠른 그래픽 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 타고 질주할 때 최고 해상도 국민 옵션에서 약 20프레임 정도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FHD급으로 바꾸니까 바로 40프레임 수준으로 올라갔고, 확실히 이번에 내장 그래픽인데 이 정도 성능 나와주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소비 전력은 대부분 한 26W, 온도는 한 75도에서 80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발열 관리 꽤나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성능이면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뭐 포토샵 이런 것도 뭐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잘 돌아가요. 그럼 이제 영상 편집 앱인 프리미어 프로를 좀 돌려보면 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HD급으로 영상 편집을 돌렸을 때는 완전히 잘 돌아가고요, 4K 영상 편집은 뭐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잘 안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 뭐 프록시 걸면 잘 돌아갑니다. 그래도 이걸 좀 수치화시켜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다른 거랑 비교하시라고 프리미어 프로용 벤치마크인 푸제 벤치를 좀 돌려보면요, 이렇게 벤치마크 돌릴 때 알아서 4K 기준으로 영상 편집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 테스트가 끝나고 점수를 보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윈도우 내장 그래픽 중에서는 정말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맥북 시리즈랑 비교하면 M1 칩셋이 탑재된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보다 갤럭시 북 3 프로가 더 좋고요. 진짜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이 정도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 외관하고 디스플레이랑 성능 얘기했으니까 멀티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남아있는데 바로 스피커 테스트죠. 얘가 아까 내부를 뜯어봤을 때 스피커가 4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전작이나 그 전작들이랑 비교했을 때 스피커 품질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전 삼성 노트북 중에서 이 정도 스피커 품질 뽑아주는 거 처음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I can't take it anymore. My mind's about to go to war. I blame it on the voices that are in my head, wondering if they'll ever be put to bed. 확실히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는 막 무게를 줄이려고 막 엄청 노력한 게 아니라 스피커 더 넣고 터치패드 막 더 키우고 디스플레이 더 키우면서도 이렇게 내부 부분까지 살펴보면 이번엔 무게보다는 기능, 성능에 초점을 맞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가격까지 저렴하게 냈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키보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 일단 타건감은 평범한 수준이에요. 전작이나 그 전작이랑 비교해서 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품을 좀 얇게 만들려다 보니까 키보드의 스트로크 길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로크 내에서 타건감을 최대한 확보한 건데요. 다행인 거는 갤럭시 북 프로가 초기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스트로크 대비해서는 반발력도 좋고 누를 때 기분도 되게 경쾌해서 스트로크 대비 타건감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평균 이상이에요. 타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키보드의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면 아무래도 16인치 모델이다 보니까 키보드 옆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있고요. 방향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O자형 키패드에 Shift 키랑 엔터 크기도 이렇게 작지 않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도 그냥 막 이렇게 눌렀을 때 잘못 눌러지지 않게 다른 키보다 높이가 이렇게 조금 낮게 돼 있고요. 지문인식 겸용이에요. 그리고 인서트 키랑 프린트 스크린 키 이렇게 따로 빼주고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많이 쓰는 분들을 위해서 엔터 키 여기 있으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빼줬고 단축키를 이용한 성능 조절이랑 펑션 락 기능까지 정말 키보드의 구성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한번 살펴보면 역시 삼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노트북 중에서 가장 기능이 화려합니다. 가장 편리한 기능은 여기는 역시 퀵쉐어죠. 제가 이 영상에서 삼성 노트북이 아닌 다른 노트북이나 PC에서 퀵쉐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안정성에서 좀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식 기능이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고요. 그리고 태블릿이랑 키보드 마우스를 공유할 수 있는 멀티 컨트롤 기능도 역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삼성에서는 이 멀티 컨트롤 기능이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아직 안 되고요. 확인해보니까 2023년도 1분기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건 그때 좀 봐야겠지만 이 멀티 컨트롤 기능이 태블릿에서도 조금 부정확하게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요거 좀 잘 내줬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킬러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출력 단자는 그냥 노트북의 정석을 보여줘요. 아니 좋은 노트북의 정석이라고 할게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USB-C 타입 2개, 이걸로 메인 충전도 돼요. 그리고 HDMI 하나, A 타입 단자 하나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있죠. 뭐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LG 그램처럼 이렇게 도난 방지를 위한 켄싱턴 락이 없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USB-C 타입 포트 하나를 충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쓸 수 있는 C 타입 여분이 하나밖에 없다? 뭐 요런 게 특징이라면 특징, 뭐 아쉬운 거라면 아쉬운 점이긴 한데 요즘은 뭐 썬더볼트 독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C타입만 넣어준 게 아니라 A타입 넣어준 것만 해도 전 되게 포트 구성에 만족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 되게 잘 나왔죠. 무게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심지어 그런데도 가격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인기가 있을만 합니다. 사실 요 정도 기능 양상이 있으면 무게가 좀 늘어나도 가격이 많이 오를 법한데 오히려 초반에 할인 행사를 엄청 세게 해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으니까 이게 진짜 안 팔릴래야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LG에서는 이번 갤럭시 북 3 프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런 가격을 책정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놀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LG 그램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곧 LG 그램 단독 리뷰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단독 리뷰로 할지 갤럭시 북 프로랑 비교해서 올릴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램 스타일하고 비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거는 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가격 생각하면은 얘랑 비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얘랑 가격 차이도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갤럭시 북 3 프로를 LG 그램 일반 모델이랑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램 스타일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뭐 예전에 경험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비교해도 제가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게 있으면 그거 참고해가지고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길이가 너무 길어질까봐 테스트도 하고 확인도 했는데 영상에 못 담은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대댓글로 외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고 이번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